처음에 연관성 규칙에 대한 생성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지도인데 지지도는 교사건이에요. 나중에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한 게 빈발 아이템 세트라는 게 있어요. 빈발 아이템 세트. 이게 뭐냐면 일단 많이 팔려야죠. 1년에 한 번 팔리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서포트, 지지도, 향상도 높아봐야 의미가 없죠. 1년에 하나 팔면 끝인데. 그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1년에 하나씩 파는 물건들은. 근데 막 자주 파는 거 있죠? 그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물건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많이 팔리는 물건들로 구성을 해서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많이 팔리는 물건들을 먼저 골라내자. 그게 빈발 아이템 세트라는 거예요. 빈발. 그래서 많이 팔리는 물건들이 뭐지? 우리 마트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지? 우리 기업의 상품들 중에서 뭐가 가장 많이 팔리지? 이거를 먼저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골라내는 게 있는데, 그럼 골라내는 과정에서 많이 쓰는 게 지지도라는 지지도라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값을 이용해서 찾아냅니다. 근데 말이 지지도죠? 실제로 우리 통계에서 이미 배운 내용인데 말만 바꿔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찾아내는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내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 어떤 상품들이 있는데 상품들을 하나씩 많이 팔리는 물건을 골라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같이 묶어서 많이 팔리는 상품이 관심이에요. 이제부터가. 그래서 A 상품하고 B 상품하고 같이 묶어서 많이 팔리는 거. 또는 상품이 2개만 있는 게 아니죠. 3개로 묶어서 많이 팔리는 상품도 있고 4개도 있고 5개도 있고. 그죠? 그래서 상품들이 많이 묶어서 팔리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걸 우리가 사람이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얘를 골라내주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름을 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들을 각각 하나씩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는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통계에서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신뢰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뭐냐면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값을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름을 신뢰도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서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여기서는 신뢰도라고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도라는 게 어떤 개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지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향상도라는 거예요. 향상도라는 거를 세 번째로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지지도를 통해서 많이 팔리는 제품을 골라내고요. 두 번째 그 중에서 일정 부분 신뢰도가 높은 어떤 규칙을 골라내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그게 우연에 의해서 나왔을까? 아니면 실제로 얘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를 비교해 주기 위해서 리프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합니다. 리프트 많이 봤죠? 우리 계속 리프트 차트 많이 썼잖아요. 그 얘기예요. 리프트 차트 많이 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평상시 기본보다 몇 배 이상 더 이 룰을 이용했을 때 결과가 더 많이 나오느냐. 이걸 리프트라고 봤잖아요. 여기서 나온 이런 같은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향상도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이 세 가지 규칙을 결정해서 제일 마지막에 뭘 하느냐면 향상도가 높은 거를 해요. 그런데 향상도가 높은데 물건이 잘 안 팔려요. 1년에 한 번 팔려요. 이제 이런 걸 미리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걸러내면서 처음에는 많이 팔리는 물건이 중요하니까 걔 먼저 걸러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신뢰도가 의미 있는 그 규칙들을 또 골라내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골라내는 방법을 취하면서 룰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향상도를 가지고 룰을 골라내고요. 골라내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골라낸 룰을 서로 부서하고 상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주는 부서들이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분석가들은 막 분석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그러면 마케팅 부서 사람들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아니면 상품 진열하는 팀한테 가서 또 분석을 해요. 야, 우리가 이런 규칙이 있는데 자, 이게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 과연 이럴까? 왜냐면은 수치는 수치일 뿐이에요. 자, 제가 얘기했죠.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실제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도메인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이걸 풀어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경영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면은 핸드폰 케이스 사례입니다. 핸드폰 케이스 사례인데 아이템 리스트 방법이 있고요. 이진 행렬이 있다고 해요.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1번 사람이 핸드폰 케이스 색깔을 이제 가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1번은 첫 번째 사람은 레드, 화이트, 그린을 한꺼번에 삽니다. 뭐냐면 매장에 와서 핸드폰 케이스를 3개를 산 거예요. 동시에 와서 그래서 빨간색, 흰색, 초록색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화이트, 오렌지색을 사갖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실제로 보면은 상품이 몇 개가 있느냐? 레드, 화이트, 블루, 오렌지, 그린, 옐로우에서 총 6개가 있죠. 그럼 1번 사람은 사간 거에만 1, 안 사갔으면 0 이렇게 체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진 행렬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고 이게 아이템 리스트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할 겁니다. 실제로 R에서. 자, 먼저 후보 규칙을 생성을 하겠죠. 앞에 나왔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후보 규칙을 생성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숫자로. 처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물건을 사면 앞에가 조건부예요.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같이 살까? 이거를 찾아내는 게 연관성 규칙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규칙을 만들어내려면 if된 규칙으로 만들어요. 많이 봤죠? 언제요? 연관성, 우리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도 이 if된 룰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나무 구조를 if 이걸 사면, 그 다음에 이 값이 높으면, 그렇게 해서 계속 물어가면서 규칙을 찾아내죠. 근데 그거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을 찾아내는 거고, 얘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if된 룰로 만들어만 놓은 겁니다. 얘가 정답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보면 조건부가 있고 결론부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사면 뭐를 같이 살 확률이 높다. 이거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러면은 같이 진열할까? 아니면은 크로스 셀링을 해줄까? 아니면 묶어서 판매할까?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면 상품을 사면 이 상품을 추천해 줄까? 이런 걸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red라고 해서 빨간색을 샀어요. 그러면 흰색도 살까? 과연? 이런 거죠. 그래서 빨간색을 사면 흰색도 살까? 근데 이런 것도 규칙에 의해서 나오면 이렇게 뽑아집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사면 흰색을 삽니다. 근데 컴퓨터에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red하고 화살표 오른쪽으로 화이트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간색을 산 사람은 화이트를 삽니다. 하는데 몇 %나 더 확률이 높을까요? 뭐 이제 나중에는 리프트라는 개념을 보시면 리프트는 1보다 크냐 작으냐 이걸 가지고 뭐 계속 할 텐데 이제 그걸 뒤에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하나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씩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규칙은 2개도 있어요. 이게 3개도 있고 4개도 있어요.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레드하고 화이트를 동시에 사면 그 다음에는 꼭 그린을 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규칙을 이제 이게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이템 셋이라고 부른 게 뭐냐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건부도 그렇고 결론부도 그렇고 아이템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면 이런 거 산다 또는 이런 거 사면 이런 것도 산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규칙을 생성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빈발 아이템 세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냐? 빈도수가, 즉 일단 물건이 잘 팔리는 걸 골라야 되잖아요. 쌍쌍이. 그래서 그걸 골라내겠다는 건데 어플라이 알고리즘과 지지도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골라냅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